이제부터 수업할게요.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요, 이 문제지에 우리 이제 난 내가 제일 많이 나갔을 줄 아는데 아닌가요? 자, 26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업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토지거래 허가예요.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무조건 100%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해 본 거는 아마 한 번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 파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거는요, 이제 무슨 제도냐면 실거래 제도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뤄지는 것들 몇 가지 다시 기억해야 되죠. 이때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대상물하고 일치한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부동산 중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 그죠? 심지어 입주권도 포함돼. 그런데 모든 입주권이요,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나가 더 낀다 그랬잖아요. 뭐 빈집 털이 어쩌고, 털이가 거짓말이고 빈집 어쩌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 더 껴요. 어쨌든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는 도정법상의 입주권이나 아니면 모든 종류의 분양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분양권이라 해야 기껏해야 건물에 대한 분양권, 건축법상의 분양권 하나였어요.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에 관한 대부분의 분양권들이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단순한 매매 계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까지 포함한다? 공급 계약. 그죠?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건 분양권에 대한 뭐다? 최초의 계약. 분양권에 대한 최초의 계약. 그건 뭐요? 공급 계약. 그 다음 분양권 매매 계약. 이런 것까지도 거래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게 있을 때는 뭐 하는 거다? 신고. 근데 신고는 며칠 내에 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어디 하고? 신고관청. 신고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는데 이때 신고는 누가 하냐? 개업공인중개사 없을 시 원칙적으로 신고 누가 하는 거다? 당사자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당사자 신고의 특징은 신고는 어떻게? 제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한쪽이 거부하면 한쪽이 거부하면 1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신고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신고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 그게 신고로 이때 신고서 제출은 대행시킬 수 있는데 요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돼? 아니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했을 시에 제출 대행의 문제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제출 대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 이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 여기서는 제출할 적에 그 사람이 뭐뭐 갖고 가야 돼?
그렇죠. 뭐 그런 거 갖고 가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 이런 거 갖고 가요. 위임장에는 왜? 자필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 찍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신고서 제출 대행은 누구에게? 소공에게 시키. 그죠? 오로지 소공만 할 수 있어. 이때 고용신고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신고사항이 법정되어 있어요. 법에 적혀있는 그 신고사항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 거래계약서에서 없는 것들 찾으라 그랬어요. 거래계약서에서 없는 거 어떤 거였어요? 예? 그래서 시험에 이거 나오는 거야. 인이 뭐요? 인도일치. 인적사항 아니야. 당물 할 때 저기 이제 인도일치야. 권리 이전 내용. 명.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얘네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는 요거 필수적 기재사항이지만 거래 신고사항에는 요 인권규명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대신에 여기 이게 없는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이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으로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죠? 60일 이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뭐요? 과태료 사유였어요.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요. 그런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 신고 제도라 그래서 이 실거래 신고를 갖다가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서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뭐가 되냐면은, 가격 검증 체계예요. 이 가격 검증 체계 누가 구축 운영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예, 해야 한다. 예,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한다? 예,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사항을 누구한테 통보한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걸 과세자료로 활용? 예,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검증체계에 미루어 검증했더니 불충분해. 그러면 뭐가 있다? 신고 내역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체계에 관한 문제와 신고 내역 조사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내역을 누가 조사하는 거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다 해? 그런데 신고관청이 검증체계에 미루어서 검증했더니 이상해. 그럴 때 뭐 한다? 신고 내역 조사를 해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그 명령 위반 시에는 어떻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그 외의 명령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외자가 붙으면 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러한 신고 내역 조사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신고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된 걸로 판명나면 다시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과태료 처분을 다시 내린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요 신고 내역 조사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신고 내역 조사가 된 것은 요 내용은 일단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신고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해 준다, 아니면 시도지사한테 준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걸 다 모아서, 그죠? 1월에 몇? 1회. 그죠? 1월에 1회. 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예, 국장한테 가르쳐 준다. 뭐 이러한, 여기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실거래 신고 제도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런 거죠. 해제 등 신고. 그 다음에
정정신청, 그 다음 변경신고 이런 게 있어서 해제 등 신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적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근데 그게 이제 삭제됐다니까. 그래서 어저께 보내줬어. 근데 문제는 제가요 해제 등 신고서 서식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냈어요. 왜 보냈냐? 여러분들 그거 그냥 귀찮으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해주길 기다릴 거라는 거 알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서 서식이랑 뭐 그 서식 정리 한번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도 예 그걸 또 복사해서 한번 해야 되는 건데 이 해제 등 신고서에는요 아직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시에는요 해제 등 신고를 할 시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그것도 앞에다가 반드시 해가지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법에서 해제 등 신고 시에 당사자 서명 날인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삭제시켰으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제해야 되겠죠. 근데 삭제되었다, 삭제되질 않았다. 그럼 미스야, 미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못 나오겠죠. 왜? 법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어? 삭제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삭제됐다 아니면은 삭제되지 않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사유가 정리됐어요. 정정신청 사유에는요, 일단 부동산 등의 종류라고 되어 있던 거를요 건축물로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아니야. 정정신청 사유에 건축물만이야. 건축물의 종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종류가 했을 적에 부동산의 종류가 바뀌게 되면은요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금이 엄청 달라질 수 있잖아. 과세 기준이 다르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정정 못하도록 이제 바꿨어. 다만 건축물만 아직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재지, 지번 이런 거 빠졌어요. 정정신청 사유에 소재지, 지번. 예, 요 두 가지가 정정신청 사유에 빠져 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 사유는요, 여러분들 이번에 바뀐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요. 뭐, 옛날에는요, 거래 조건과 기한이 있으신데 이걸 거래를 갖다가 계약으로 고쳐놨어요. 계약. 그 다음에 중도금 및,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 및 기한, 이거요. 그 다음에 저런 거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변경, 이거를 중도금 점으로 바꿨어. 밋이 아니라. 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또는. 그죠? 그러니까 밋이 아니라 또는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그 정도는. 변경신고 사유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같이 다루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제도적 측면들을 다루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 몇 가지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뭘 통해서? 문제 통해서 익혀나가자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거. 1번 매매계약, 그것도 부동산. 그러니까 어떤 거요? 돼. 2번 공급계약이야. 공급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이건 주택법인 거 보니까 아파트 분양권이야. 아파트 분양권 최초 계약이라는 뜻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상의 부동산 공급계약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토지야, 토지 사실은요. 토지 분양권이야. 그죠? 공급계약이니까 최초야. 그래서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선정된 공급 지위에 대한 무슨 계약이야? 매매계약이야. 그죠? 이건 매매계약이니까 이건 분양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분양권 거래하는 거야. 팔고 사는 거. 그래요. 다 된다는 거예요. 답은 5번이죠. 지상권이잖아. 지상권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은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공급계약 하니까 이거 다 모든 종류의 분양권이라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 다양한 유형의 분양권들 다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했으니까 벌써 다 보이잖아. 1번 답이요. 예.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다만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국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다. 3번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까지도 의미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근데 그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냐?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틀린 거 없네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뭘 줘? 신고필증 교부야. 그러면 신고필증은요, 과거에는 뭐였냐면 즉시인데 지금 즉시라 그랬어? 지체 없이라 그랬어? 왜 지체 없이를 고쳤다 그랬어? 예? 그렇죠. 거민계약서는 일치시키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거민과 일치시키느라고 이걸 지체 없이로 다 고쳐버렸다. 그래서 이제 즉시 없다 그랬어요. 여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 그러면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신고할 필요? 예, 그 얘기는 당사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된다 이거 아니다. 예, 신고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서명날인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예, 이게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안 돼. 왜? 대리인이 서명날인할 수 있는 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못해요. 다만 여기서처럼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을 뿐이야? 예. 그래서 3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 공동으로 맞죠? 서명 날인 그게 무슨 뜻이요? 공동 신고야. 그죠? 그런데 제출은 그래서 제출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할 때 뒤에 공동의 X야. 뒷부분. 앞에는 맞아요. 공동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전자문서에 의해 신고를 합니다. 이건 대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아, 전자문서로다가 가가지고 컴퓨터 들어가서 썼어. 아들 불러가지고 야 엔터 네가 눌러. 제출대행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그래요. 제출대행은 타인의 공인인증서 갖고 들어갈 수? 그쵸? 타인 공인인증서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출대행. 그 뜻이요. 반드시 누구 거? 본인 거에 의한다. 그래서 대행할 수 없죠. 논리적이다 이거예요. 3번 국가 등이 신고를 할 때 신고서 제출 대행 문제도 발생할 수 없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해서 4번이 답인데 여기서 대행은 뭘 대행하는 거예요? 신고를 대행하는 거예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못했어요. 문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신고서 제출을 대행합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인 있죠?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에서는요. 외국인들이 한글 알아 몰라? 한글 모르죠? 그러니까 저거 신고를 주로 누가 하겠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행하겠죠. 여긴 제출 대행이었어요. 과거. 근데 올해부터 바꿔놨어요. 저거. 제출 대행이 아니라 뭐야? 예, 작성 제출 대행으로 고쳐놨어요. 작성. 그러니까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고 작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출도 대행할 수 옛날엔 제출 대행이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들 다 적혀 있을 텐데 어저께 보낸 거 바빠서 못 읽었죠? 예, 근데 그거 뭐 어차피 하루 날 잡아서 또 수업해. 아, 밴드 가입 안 했어? 내가 밴드 어저께 급히 가입해가지고 한 게 뭔데 그거 보내느라고 한 건데 자, 그 다음 뭐요? 몇 번 할 차례요? 2번에 5번이요?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일단 4번이 답이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4번 이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단 당사자를 대행할 때는 그때 위임장에는요 여러분들 인감도장이 찍혔다 아니면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분증 4번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할 때는 이런 것조차도 필요 없다. 4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거래 신고는 매도인 주소지요 아니면 물건 소재지요. 그래요. 1번 틀렸네요. 2번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 신고 대상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이거 거래할 수 있다고. 그죠? 예,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 이때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있어.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 당사자 틀려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공동 아니야. 개업공인중개사야. 거래당사자 X야. 그래서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4번 거래당사자 중 일반이 신고를 거부했어. 그래서 단독으로 해. 그러면 단독으로 서명 날이 난 후 거기에 사유소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그죠? 이 경우 신고관청은 사유소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해서 4번이 틀린 거 없어. 단독 신고. 이때 거부했던 자는 뭐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다. 그 다음 5번.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예, 농지취득 자격 증명 언제 필요하다 그랬어? 판교 경공매증 나오면 전화 주게 그렇게 외워달라고 했는데, 예? 예. 어쨌든 그건 기억하시고요. 어이. 자, 저기요, 경매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 필요해요, 안 해요? 언제까지 낸다 그랬어? 예? 예, 매각 결정 길 전까지.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매각 결정 길. 그것도 생각나는 분이 계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왜 모의고사 왜 못 보겠어? 얼마나 되게 잘 보겠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다만 5번은요. 실질적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예? 예.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 농지라면 농취증이 자격이 있는가 여부까지 확인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요.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25조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관한 데는요. 요거 검증체계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체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검증체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 얘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보체계는 할 수 있다. 얘는 해야 된다인데 요 두 가지가 올해 이제 들어온 사항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저거 업무 위탁할 수 있어. 업무 위탁. 요거를 국토부에서 한다. 업무 위탁한다. 업무 위탁 어디다가 한다? 예? 그 이름이 뭐지? 저기 하는 거요. 걔네 갑자기 내가 좀 찾아볼게요. 아니 저거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준 대본이 있을 텐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거기가 업무 위탁 감정원. 그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나. 감정원 어디요? 그래서 감정원에다가 저거 업무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디하고요? 어디요? 그러니까 정보체계 그리고 검증체계 저거 업무 위탁 사항에 들어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거 누구에게 업무 위탁할 수 있다? 네, 감정원. 그 다음 몇 번 할 차례요?
5번이요? 예. 5번에 2번? 5번에 1번? 예, 옳은 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거래계약에 대한 정보체계예요. 이걸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계약서를 쓰죠. 그러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쓰긴 뭐만 썼어? 계약서 썼죠?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서에 의해서 저절로 뭐가 작성돼 버려? 신고서가 저절로 작성돼 버려.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놓다 보니까 일방의 신고를 거부한 경우 이런 문제가 아예 발생해? 아예 안 해? 왜? 신고했는지 뭘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신고돼 버리는데 뭘? 근데 일방이 신고를 아니 이미 됐는데 무슨 거부를 해?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에요. 뭐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그래서 1번 틀린 거요. 2번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일 때 신고서 제출 대행 인정된다 안 된다? 그래요? 신고서 제출 대행의 문제가 인정 안 돼? 여태 했던 건 뭐야? 여태 했던 건 뭐요? 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시에 제출 대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인정되지요.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시에는 제출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게 답이지만 이게 왜 답인지도 모르고 쓴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읽어보면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자, 일단 답은 3번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떠드는 거요? 아니면 알아듣는 거요? 알아듣는 거죠? 예. 4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발급하여야 해. 며칠 이내. 아까부터 나왔잖아. 그죠? 여긴 즉시가 아니라 다 지체 없이다. 그래요. 그 다음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래요. 그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신고사항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 중개사 문제는 이렇게 논리적인 문제들, 앞뒤를 교체해가면서 논리를 갖고 찾으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험생들한테는 어떤 걸까요? 답이 딱 이거면 이거고 저거 말고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편하지 이런 것들이 더럽죠. 6번 가장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없다. 누구만 한다? 소속. 예,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 매수 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니야. 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누가 해야 된다? 예, 그래요. 그래서 2번은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 의무자로 놔준 이유가 제가 이랬어요. 옛날 주택거래 신고 제도를 갖고 비교를 해볼 때 이게 아주 편해서 이렇게 고쳤다 그랬어요. 그죠? 예, 과거에는요, 주택거래 신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당사자 신고 원칙이야. 누가 신고를 해야 돼? 근데 당사자가 하더라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내가 돈 줬는데 네가 해야 시키더라. 근데 신고 의무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는 신고 의무는 없고 또 쟤네들은 할 줄 모르고 하는데 지가 대신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신고서 서식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 또 되지도 못해.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성이랑 쓰고 뭐 이런 건 다 누가 해? 그리고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도장 찍어야 돼? 아니면 저 본인들 불러서 그 사람들 도장 찍어야 돼?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에이 뭐하러 이러냐? 차라리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땐 차라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로 만들자 해서 이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런 이야기 했댔죠? 예, 그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는 자 신분증을
누구에게 내보여야 돼요? 신고관청. 이게 대행하는 자 아무 때나 나와. 신고를 대행하는 거 아니야? 뭘 대행? 제출 대행이야. 그죠? 그 다음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래 당사자는 방문 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이든 아니면 대행하는 자든 반드시 자기 신분증은 어떻게 해야 돼? 예, 내보여야 한다라고 법에 돼 있어요. 내보인다는 것은 여기 내보이는 신분증은 뭐요?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또는 여권. 세 개 중에 하나가 신분증이에요. 됐어요? 예. 그래서 4번 틀렸어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어. 그러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요. 검인하고 같다는 거예요.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봐. 그래서 그 신고필증을 거래계약서에 붙이면 검인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7번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중개 대상물 범위 동일하다 다르다. 그 다음 물건의 인도일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칠판 보세요. 아닌 거. 인권 기명 할 때 기는 기타니까 빼고 인이 뭐요? 권, 명,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얘네들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틀렸네. 그 다음 3번 법원 경매야.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죠. 왜? 여기서 말하는 거래에 해당하진 않아. 이 거래는 뭐요? 공급계약, 매매계약이 되니까 공급과 매매계약. 됐어요? 그 다음 3번 4번인가요?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분 확인, 전자인증 방법으로 한다. 맞죠? 예, 4번 답이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죠? 그 뜻은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다? 아니다. 공동신고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서명, 날인. 그죠? 그거를 함께 한다 그 뜻이다. 그러나 제출은 1인이 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번. 아니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공부량이 엄청난 것 같은데. 예? 예? 다 보고? 아니 어쨌든 대단한 실력자들이에요 보면은.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일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신고사항 아닌 거 묶으래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뭐가 스쳐 지나가?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에 이거야. 당사자가 신고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항. 그러면 그거는 빼라는 것.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답은요, 여러분들 그거 딱 보이네. 디귿이을, 권리 이전 내용. 그 다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래서 디귿이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거래 당사자에 의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경우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참 이런 게 더럽죠? 뭘 대행한다는 거야? 마치 그거는요 신고를 대행하는 것처럼 써있죠? 신고를 대행한다가 아니라 뭘 대행한다? 제출만 대행하는 거요. 그러면 좀 그럼 문제를 낼 적에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일단 맞아. 뭘 대행해? 예,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진짜 시험은 다 맞춰서 나와요. 2번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그죠? 단 이제 신고한 사람이 법인일 적에는 자필 서명 못하니까 뭘 찍는다? 그렇겠죠. 거기에 위임장에 뭘 한다? 신분증 사본. 다음 법인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 아니면은 거기에는 자필 서명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인감증명서 제출. 맞아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에 서명 날인할 필요
없다. 4번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인정되지 않는다. 거꾸로 써야겠죠. 말이 되려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시에는 신고서 제출 대행이 인정되지, 인정될 수가 방법이 없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법 한번 찾아봐. 해킹? 해킹해도 보내도 저기가 다른데? 아, 그러니까 인증서 자체를 해킹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가 인정해주고 저기 인증서 주인이 인정해주고. 5번. 그래. 잘난 놈만 하겠네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때 이런 거 필요하다, 없다. 없어. 누구만 하면 돼? 도서기 뭐 갖고 가 아니면 자기 신분증만 내보이면 돼. 그렇다는 거요. 그 다음 10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분양권과 같은 이런 것들의 전매계약일 경우 물건의 거래가격 그리고 및 총 실제 거래가격 그래서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은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그 외에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시에는요 부가세 있어 없어? 여러분들 건물 거래를 했어요. 기존 건물을. 부가세 문제 생겨 안 생겨? 아니지. 거래계약에. 거래계약 자체는 부가세가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런 문제가 부가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10번 같은 걸 갖다가 법이 지금요 이거요. 참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법이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게끔 맞추려고 낸 거거든요. 맞춰주려고 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 다 암기사항이고 외워야 될 사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여기 보시오. 공급계약이나 그 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시에는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공급계약과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물건은 갖다 이거 3억이야. 3억이면 이거 3억에 거래되는 거야. 그 뒤에 취득세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은 지네들 세금의 문제로서 따지면 돼요. 근데 이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매매계약의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옵션.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분양되는 건 뭐야? 그냥 완전 비었어. 내벽도 없어.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말은 좋죠. 왜?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 내벽을 어떻게 구성하면 하겠다는 거야. 방을 요만하게 만들고 나머지 전부 거실로 쓰든 아니면 방을 여기다가 10개를 만들든 다 누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단 하는 것만큼 나올 때 돈은 어때? 돈은 내야죠. 그러면 이런 거 내부 공사하고 뭐하고 할 적에 여기서 나올 때 이 공사비는 얘네가 이게 공사비만 딱 받아 아니면 여기서 결국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아? 그 공사비 자체는 뭐가 들어가? 부가세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 그 공급계약이나 분양권에서 이런 개별적으로다가 여기에 옵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할 적에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 이런 추가되는 비용은 순수한 비용이야 아니면 여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당연히 포함된 금액이죠. 그래서 그게 들어간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대상 물건의 종류가 공급계약이거나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전매계약일 적에 무슨 계약일 때? 예, 그런 계약일 적에는 거기의 경우에는 물건의 거래 가격별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옵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거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내부 벽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아니라
확장 공사한다, 뭐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을 수 있어. 바닥도 뭘로 깐다, 그죠? 종류별로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부가세를 어떻게 해서 포함시켜서 물건 가격이 책정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기존 아파트 팔고 사고 할 적에 근데 부가세가 어딨어? 부가세 별도지. 있다 할지라도. 됐어요? 그거 그런 식으로다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엔 다 뭐라 그랬었어, 이거? 별도라고 돼 있었어, 예전엔. 부가세 별도. 근데 지금은 뭘로? 그래서 10번은 있죠. 일단 1번이 뭐야? 답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더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인 거야. 그 외의 거래 대상은 토지, 건물이죠. 주택,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빼고 쓰더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가죠? 예. 그 다음 자 2번 거래금액란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적을 때 그건요 물건별 이제 거래 가격 부분입니다. 거기에 적을 적에 아니면 이제 저기가 적혀있네요. 총 실제 거래 가격 이런 걸 적을 적에 합산액을 쓴다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적는다. 개별적으로 적어요. 그런데요 요거 물건별이 아니고요 총거래가격란이 따로 존재해요. 8번 란. 총거래가격란에는요 거기에는 합산한 금액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별 거래가격에는 어떻게 적어? 자 거기 보세요.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시면요 거래가격란이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물건별 거래가격이 이게 7번인가 그렇고요. 총실제 거래가격이 이게 8번인가 그래요. 그래서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어떻게 적어라는 거야? 거래금액이 둘이 있을 때 따로따로 적는 거야. 근데 거기에 총실제 거래가격은 합산액을 적도록 돼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계약 대상 면적은요. 술 치세요. 뭘 쓴대? 실제 거래 면적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 면적을 쓴다. 예, 그리고 건물의 면적은요. 집합 건물의 경우는 뭐? 전용. 그죠? 그리고 집합 건물 아닌 것들은 그게 연면적. 예. 그 다음 내국인의 경우 토지 매수 용도 아니야. 외국인만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는 토지 매수 용도가 들어가.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그게 그래 얘기요. 왜? 여기에 보면 외국인의 경우는 토지 매수 용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거래 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맞아요. 그런데 성명란, 이름란에 어디다가 그걸 표시할 거야? 매수인, 매도인 이름 쓰는 난엔 그거 아니야. 어디에 표시한다? 예? 주소란에 쓴다. 그래서 성명란 그 부분이 틀렸어요. 자, 이런 거 10번은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뜬구름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 10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 해야 돼. 아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갖고 수업 한 번 한다 그랬잖아요. 이따가 해버릴까요? 오늘 한 거니까, 예, 이따가 해버립시다. 그러려면 복사를 뭐 좀 몇 개 해야 되겠네. 예, 어쨌든 합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있죠? 이때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해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과태료 사유다, 과태료 사유 아니다. 예, 수업을 더럽게 늦었네요. 왜 이렇게 시간만 갔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요. 할 수 있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이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신고할 수가 없어. 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어떻게 해제 등 신고를 해? 그죠? 이런 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게 더럽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열심히 냈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없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돼. 할 방법이 없구만.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OX. 못 나온다는 거야 당분간. 왜? 해제 등 신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참 이거 있죠? 여러분들 밴드 저기서 준 거 안 봤을 거 아니야. 여기 내가 줄 쳐서 줄 테니까 한번 쭉 돌려봐. 이게 해제 등 신고서요. 예? 자, 한번 쭉 해제 등 신고서 읽어보고 가요. 넘기지 말고. 반드시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뒤로 넘겨봐요. 쭉.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서 문제를 못 내요. 이렇게. 해제 등 신고서예요. 그게 뒷장. 해제 등 신고서 뒷장입니다. 그래서 고친 거야 안 고친 거야 하고 아니 더럽게 오랫동안 뒤져본 거예요. 나도. 그거 거기 있어. 찍지 않아도 돼. 다 보내준대. 된 게 있어.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가 이루어졌어. 그럴 적에는 해제 등 신고를 한 경우 여기에는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 예, 그 다음 5번 해제 등 신고 안 해도 돼. 그죠? 할 수 있다야. 과태료 사유? 아니야. 500만 원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12번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요 답은요 일부 추가 교체 그리고 추가는 어때요? 안 돼. 또는 교체 안 되죠. 뭐가 됐을 때? 축소됐을 때야. 그죠? 그래서 추가 교체는 아니다 해서요. 얘 변경신고 사유가 나오면 답은 무조건 뭐야? 추가 교체는 아니다. 이거 찾는 거죠? 예, 일단요. 거기 정의를 보세요. 정의. 아까 제가 바뀐 거 얘기했잖아요. 그 4번을 보세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간이죠. 기한. 그게 과거에는 계약이 아니라 거래의 조건이나 기한이었어요. 거래였어요. 그 거래를 뭘로 축소시켰다? 계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중도금점 잔금 및 지급일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고? 및 잔금 지급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걸 점으로 고쳤어. 그러니까 사실 고친 거야? 아니면 제대로 그냥 맞춰놓은 거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기본적으로 계약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라는 것보다 계약으로 축소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맞고요, 변경신고 사유가. 그 다음에 중도금점, 잔금, 이것도 그래서 틀린 거 없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거는요,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된 경우 이때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 언제까지요? 변경신고는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등기 신청 전까지 해야 한다. 그 다음 2번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때 이거는 그 신고필증 4번 갖고 신고필증에다가 고쳐서 갖고 간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이거 변경신고서 작성한다 그랬어. 정정신청은 신고필증 갖고 해야 돼.
신고필증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교부받은 신고필증의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하는 건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변경신고서 서식이 존재해.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얘기요. 부동산 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제출한다. 됐어요? 예. 다만 그건 여러분들 아주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 있죠. 예, 그 자주 다뤄지는 내용. 뭐요? 거래계약서 사본. 뭐냐면 가격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이때는, 그죠? 그 증명서류 제출. 그거는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두 가지가 기억나요? 그걸 하나 기억하면. 거래 금액은 변경신고 사유다, 아니다. 그거 읽어봐.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죠? 그거 사유서 제출한대잖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그 얘기는 거래 금액은 변경신고 사유다, 아니다. 정정신청 사유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면 심사협정 얘기했어요, 여기서. 심사협정 맺었다. 왜? 2주일 만에 부동산 가격이 2억이 됐다니까? 4억 주고 산 게 6억이 됐어. 그러면은 판 사람은 어떻게 해?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고 하고, 산 사람은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야, 5억에 다시 쓰자, 우리 그냥. 너 1억 손해보고 나 1억 손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변경신고 사유에는 거래 금액도 포함돼. 거기 밑에 보세요. 해설의 5번, 정의 5번. 뭐가 있어? 먼저시. 거래 금액 있잖아. 정정신청 사유에는 없어. 됐어요? 예. 그 다음 4번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됐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정정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어. 뭐 했어? 잘못했을 때는 뭐 한다? 정정신청해. 그렇죠? 근데 정정신청은요, 4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요? 발급받은 신고필증의 정정사항을 표시해서 하는 거지, 정정신청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예.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죠? 일방이 단독 또는 서명하여 날인할 수 있다. 이것도 추가된 내용이요. 됐어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당사자에 대해서요, 뭐만 있어?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휴대전화번호 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있어도 성명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정정신청할 수가? 그래서 2번 답이에요. 2번.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X야. 왜? 이걸 정정한다는 것은요, 무슨 냄새 난다 그랬어? 예? 명의신탁 냄새 무신 난다 그랬어요. 명의신탁 냄새가. 그죠? 어떻게 성명이 바뀌어? 딴 사람 되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정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3번 볼 차례죠. 거래대상 부동산 등 또는 저기입니다. 권리 이럴 때 지목, 면적,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대지권 지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바뀐 내용이에요. 3번. 그 3번에요. 소재지 지번이 빠졌어요. 과거에는 소재지 지번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재지 지번이 지금 어떻다? 빠졌다입니다. 소재지 지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목 앞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소재지, 지번이 어떻게 했다? 정정신청 사유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5번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죠? 신고필증 여기 전부 즉시를 뭘로 고쳐놨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그 정정신청 사유 거기를 보세요. 거기 4번. 거래 대상물, 과거는요, 그 옆에다 쓰세요. 부동산의 종류였어요. 뭐의 종류? 부동산의 종류였던 것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 건축물의 종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시험 문제의 정답이 이거 있죠. 정정신청 사유였던 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건축물로 고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됐어요? 올해 바뀐 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래 대상 뭐에? 과거라 그래야 7월 30일 전. 그때는 뭐야? 부동산의 종류였어. 근데 지금 뭐? 그래요. 그리고요, 5번 거기에 보면은요, 그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 소재지 지번. 요게 빠졌다는 거예요. 소재지 지번. 내 생각엔 지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기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그 변경사항에서 신구 법령 비교표를 보니까 지번이 들어있더라고. 그럼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분명히 내 기억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줄쳐놓기는 그걸 저기까지 쳐놨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까지 쳐놔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고해보면 줄쳐진 부분이 뒷부분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돼요. 왜? 뒤에 거 안 봤을 테니까. 중고 안 봤죠? 예, 다만 여러분들 거기서 같이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제 정정신청 사유가요, 별게 없어. 예, 사람에 대한 건 뭐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 사람이 주소가 바뀔 수 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소하고 뭐? 전화번호 정도야. 그거 잘못 쓴 거 고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은요, 거래 지분 비율이죠? 근데 거래 지분은 없지 않아. 5번에 들어있어. 5번 가서 보세요.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에 관한 이야기야. 사람에 대한 건 주소 전화번호고 물건에 대한 건 지분하고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이야. 5번에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보면은 뭐예요? 주소 전화번호밖에 없는 거야. 그게. 됐어요? 그 다음 4번도 보세요. 거래 대상 뭐? 건축물. 그 정도밖에 없어. 이거 외워야 돼. 당연한 거야. 몇 개 안 돼. 건축물의 종류. 바뀐 내용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않소? 예. 자, 1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답은요. 일단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어떻게? 그렇죠. 1월 1일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체계에 이걸 입력한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세요. 3번으로. 신고 내용 조사가 들어왔어. 그러면 신고관청은 조사된 결과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누구에게? 국장에게. 됐습니까? 예, 그게 매월 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그게 매월 1회. 됐습니까? 예, 그래서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검증, 뭐해서 공시된 가격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하여 뭘?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얘는 업무 위탁한다, 못한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감정은 떠오르는데 나는 한 5분 이상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당장 떠오르잖아. 그렇게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왜 틀리겠어? 됐습니까? 예, 그 다음 1번 질문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죄송합니다. 14번에 1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죠?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 내용 사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죠?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증명하는 자료 이런 거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 부동산 이거라 여기 있잖아. 신고내역 조사에 관한 문제다. 여기서 거래 금액에 대한 거 거짓말로 내거나 속이면 어떻게 돼? 거래 계약서에 대한 거. 넷째 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계약서 갖다 내라 그랬거든. 그거 속이면 500이래니까. 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외잖아 그거. 근데 그 두 번째 거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거 속이면 3천 돼서요. 그거 구별 못하더라고.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 그리고 얼마? 3천입니다. 그 다음. 자, 이게 뭐 마냥 하면 안 되겠네. 20번 채우려고 마냥 하다가 좀 쉬었다 해야지. 그죠? 네. 돌죠. 예,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